자, 여러분들 거에서 이제 떨어져 있기는 한데, 자, 진도상 딱 요런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 있는 지금 동그라미 치는 이 다항식이 사실상 한 단원입니다. 한 단원이야, 한 단원. 근데 그 한 단원을 어떻게 풀어내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들을 좀 나눌 예정입니다. 자, 개념적인 부분 처음부터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근데 다항식이 뭘까? 다항식이 뭘까? 여러 개의 문자로? 그러면은 이건 항이 아니네? 숫자도 포함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자, 일단은 다항식을 표현을 하기 위해서는 중학교 1학년 과정 얘기고, 항이라고 하는 개념을 정의를 하셔야 돼요. 항은 뭐야 일단? 숫자나 문자 따위의 곱의 형태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덧셈이나 뺄셈으로 연결된 식의 형태를 우리는 다항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우리는 지금 보이는 이렇게 3x제곱 더하기 2x 빼기 1이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식을 정리하는 게 조금 더 편하지, 이런 식으로 정리하는 게 편해 보이진 않지. 마찬가지로 이게 편해 보이지도 않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또한 편해 보이지도 않지. 가장 익숙한 건 이 상태야, 그치? 자, 이유는 뭐야? 앞에서부터 문자 x에 대해서 오른쪽 위에 붙어있는 수, 차수가 위에서 순서대로 하나씩 줄어들고 맨 마지막에는 상수항을 썼기 때문입니다. 그쵸?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 문자를 정해놓고 차수가 큰 거에서 작은 순서대로 쭉 내려가게끔 하는 것을 우리는 내림차순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지금 노란색 네모처럼 숫자, 문자의 차수가 작은 것부터 큰 쪽으로 쭉 올라가는 상태를 우리는 오름차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려운 거 아니죠? 중요하지도 않아. 그렇게까지 막 힘들게 할 거 없어. 여기도 뭐 그렇게까지 어려운 건 아니어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1학년입니다. 글씨 많이 쓰셔야 돼. 여러분들 상상하는 것보다 글씨 많이 쓰셔야 되고,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좀 오래 쓰셔야 돼. 혼자 빼지 말고 최대한 정리도 좀 깔끔하게 쓰면서 해봤으면 좋겠어요. 바뀔 수 있는 좀 약간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을 하거든. 자, 그래서 자, 다항식 요식을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x에 대한, 분명히 소개를 뭐라고 했어? x라는 문자에 대해서 소개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x가 어디부터 정리가 되는 거야? 얘부터 스타트가 되는 거야. 왜냐면 여기는 x가 세제곱이거든. 다음 x가 여기는 2개고 여기는 1개고 여기는 y 빼기 7이니까 x에 대한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식을, 쌤이 얘네들의 문자 순서를 바꾸도록 할게. 여기도 이렇게 바꾸도록 하고요. 다음 여기도 마이너스 y 세제곱 x 그리고 y 빼기 7까지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지. 그래서 보이는 것처럼 x에 대한 3차, 여기 2차, 여기 1차, 여기는 상수. y가 있는데요. x가 주인공일 때는 x가 없는 것들은 상수라고 생각을 합시다. 오케이? 순서는 어때요? 문자들에 대한 순서? 네. 상수. 상수하고는 상관은 없겠지. 그런데 이건 그러니까 분명히 얘기해서 중요하진 않아. 문제 자체가 중요하지는 않은데 뭐가 더 익숙해?
익숙한 느낌으로 쓰는 게 솔직히 맞아. 그러니까 조금 웬만하면 문자가 조금 더 먼저 나오게끔 세팅하는 게 맞기는 한 거지. 그치? 이거는 그래서 정의상은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데 어차피 물어보진 않아. 어차피 우리는 물음에 대한 대답을 해주는 게 중요한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근데 그걸 물어보진 않으니까 전혀 문제는 되지 않지만 굳이 표현을 한다면 상관은 없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쓸 필요 또한 없다 정도로 얘기하면 좋을 것 같아. 맞죠? 자, y에 대한 오름차순입니다. 요거 생략할게요. 됐죠? 생략하도록 합시다. 자, 이쪽은 뭐 계산해달라고 하고 있는데 중학교 때 많이 했던 동류한 계산들 충분히 보이죠? 저는 이쪽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쭉 넘어오셔서 10쪽에 38번입니다. 개념적인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아직 많이 안 했어.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뭐 얘기할 게 있습니까? 그냥 이제까지 했었던 연산 정리인데. 자, 좀 더 봅시다. 자, 뭐 예전부터 그렇게 얘기는 하긴 했지만 앞으로는 요 대문자 A랑 소문자 A가 좀 많이 나올 예정이고 나는 요거를 라지 A라고 표현을 할게요. 그리고 얘를 스몰 a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뭐 대문자 소문자라고도 표현을 하겠지만 자, 어쨌건 라지 a라는 다항식은 x제곱 빼기 2xy 더하기 y제곱 그리고 b도 c도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맨 아래 식의 연산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봤더니 라지 a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어쩌고 저쩌고 정리가 되어 있네. 자, 일단 앞에 보이는 마이너스 1을 그대로 전개를 해주면 마이너스 2a 더하기 3b 더하기 c라고 정리할 수 있겠고 한 줄 더 정리를 했더니 마이너스 a 더하기 3b 더하기 c가 되겠죠. 자, 근데 연습 좀 해봐. 자, 봐봐. 내 거 보고 쓰지 마. 내 거 보고 쓸 이유가 없지 않아? 그치? 필기 습관을 조금 달리 해봤으면 좋겠어. 한번 해보자. 보면은 다 내 거 똑같이 쓰고 있잖아. 근데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쌤이 목적이 뭔지 알아? 그러니까 나도 되게 많이 최근에 변한 게 뭐냐면 지금 우리끼리 얘기지만 지금 앞에 있는 위쪽 학년 고1, 고2들이 공부를 너무 뒤지게도 안 해요. 너무 뒤지게도 안 해서 지금 막 발악하고 막 난리가 났어 솔직히. 그래서 공부를 안 해도 점수가 나올 수 있게 막 노력을 한단 말이야 나도. 그래도 80점 나오기도 하고 막 그래. 근데 조금 더 확률을 높이면 좀 더 고득점이 되는 거잖아. 근데 그거에 비해서 여러분들은 솔직히 잘 해줘. 나도 알고 있고. 그런데 나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최소한의 노력으로 최대의 효과를 발휘를 해야 그래야 양을 늘려도 진짜 더 폭발적인 게 가능할 거 아니야. 근데 스타트는 난 그런 거 같아. 봐봐. 이거 그냥 연산하는 거 지금 연습해 한번. 대신 눈으로 확인을 하고 가야지. 나 뭐 하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뭐 하는지 모르면 쳐다보고 있으시고. 좀 뭐 얘기하는지 알겠어? 자, 그럼 다시 한번 봐봐. 여기다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럼 여기 있는 라지 A, 라지 B, 라지 C에 대한 식을 요 아래줄에다가 넣을 수 있으니까 그대로 라지 A, 라지 B, 라지 C 자리에다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대입하도록 할게요. xy 더하기 y제곱 여기 앞에 개수는 4니까 2x제곱 xy 빼기 2y제곱 더하기 c니까 플러스였는데 마이너스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x제곱 2xy 빼기 y제곱까지 정리가 되겠지. 뭐 멈출 거 없어. 그냥 먼저 튀어나가. 끝나지 않았어 연산이? 그치? 그럼 이제 알아서 나가. 쌤은 다 내 나름 얘기를 하겠지. 그리고서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2xy 마이너스 y제곱 8x제곱 더하기 4xy 빼기 8y제곱 마이너스 x제곱 2xy 빼기 y제곱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어지겠죠. 됐죠? 자, 의구심 들면 확인하셔도 괜찮은데 뭐 끝에 얼마 안 남았으면 끝에까지 정답 내시고 정리. 아이고 얘는 좀 없어진 게 아니었구나. 그럼 정리해줬더니 6x제곱 플러스 8xy 마이너스 10y제곱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좀 재밌는 얘기를 좀 해보면 이 38번을 푸는 과정을 봄으로써 뭐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냐면 38번을 보면서 중학교 때 어떻게 공부했는지에 대한 표현인 것 같아. 쌤이 최근에 중학생들한테 제일 많이 얘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그러니까 맨날 그러니까 우리 닮음할 때 막 도형 막 맨날 그리잖아. 그러니까 니네도 그랬지만 그리라고 하는데 조금 할 줄만 알면 안 그려. 저 아는데요. 못 그려가지고 맨날 개개되던 놈들이 그려가지고 몇 번 그려가지고 조금 알 것 같으니까 안 그린다는 거야. 중요한 거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시험이 끝날 때까지 그려야 돼. 왜냐면은 도형을 그리는 게 우리가 약속한 문제풀이 방식이었기 때문이야. 자,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공부하는 거야? 정답을 내는 걸 공부하는 게 아니라 문제가 어떻게 나왔을 때 이 문제를 어떻게 건드려서 공략할 건지를 배우고 그걸 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하기로 한 거야? 식을 이렇게 열심히 써가면서 정리를 하기로 한 거야. 지 조금 할 줄 안다고 정답 뿅 써. 이건 의미 없는 짓이라고 생각한다고. 이해됐어요? 뭔 말 하는지? 답 틀렸어? 넘어있습니다. 자, 그리고 42번입니다.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기 뭐가 나와 있어? 1 더하기 2x 3x 제곱 더하기 4x 세제곱. 아래다가 조금 작게 써줘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아무튼 한 번만 써줘요. 똑같은 식 한 번만 써줍시다. 자,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써져 있어? 이 다항식에 어떤 식? 전개식에서. 그지? 전개식에서. 전개식이라는 건 무슨 뜻이야? 얘를 뭐 하는 거야? 다 곱해서 펼쳐서 계산하라는 거야. 그지? 그지? 물론 결론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내는 방식은 존재해. 근데 현 시점에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과정을 바라봤을 때 기초적으로 깔려 있어야 되는 건 뭐냐면 얘가 50개건 얘가 100개건 전개를 하라고 했으면 전개를 해주면 풀이 과정에서 이야기하는 방향을 잡을 수 있다. 이게 시작인 것 같아. 한 번 더 봐봐. 이렇게 해서 전개를 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 1을 일단 어떻게 곱할 거예요? 4랑 3x랑 2x 제곱이랑 x 세제곱이랑 곱할 거야. 맞지? 그럼 어떻게 돼? 4 더하기 3x 2x 제곱 x 세제곱. 맞죠? 두 번째는 어떻게 할 거예요? 2x랑 여기 있는 뒤에 쪽을 곱할 거지. 그치? 자, 우리 중3 1학기 과정을 할 때도 이미 사실 결정이 나 있던 거지. 좀 소규모였긴 하지만 우리가 하나, 둘, 셋, 넷의 순서로 정리되는 건 변함없지 않아? 절대 여기서 벗어나지 않았지. 우리가 언제부터 막 뒤를 먼저 하고 이러진 않았잖아. 그 나중에는 뭐 하고 싶은 대로 했지만 처음에 연습했을 때 했던 것처럼 똑같은 거야. 그럼 뭐 하면 되는 거야? 플러스 8x 6x의 제곱 플러스 4x의 세제곱 더하기 2x의 4제곱 플러스 자 일단 더 쓰고 얘기할게. 12x 제곱 더하기 9x의 세제곱 6x의 4제곱 3x의 5제곱 밑에다 쓸게. 16x 세제곱 12x의 4제곱 8x의 5제곱 4x의 6제곱까지 쫙 이렇게 정리가 되겠지. 그리고 이제 동류형 계산을 해줘야 돼. 동류형 계산도 충분히 할 수 있을 테고. 그런데 문제를 봤더니 동류형 계산을 다 하라는 게 아니라 뭐만 요구를 하고 있어? x 4제곱의 개수를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각각의 전개한 모든 식에서 누구만 구하면 돼?
x 4제곱에 대한 개수만 계산을 하면 되는 거니까 계산을 해서 20x의 4제곱을 확인할 수 있겠고 그래서 정답이 3번이라는 걸 체크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조금만 머리를 빠르게 써도 쌤 그러면 여기는 2x랑 얘 그리고 3x제곱이랑 얘 그리고 4x제곱이랑 얘 이 셋이가 곱해져서 정리만 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어. 근데 나는 지금은 이게 입혀졌으면 좋겠어. 하다못해 썼으면 좋겠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보였으면 좋겠어. 맨날 물어볼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써. 그러니까 만약에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눈으로 휙 해가지고 지금 입력을 시켜놨잖아. 써. 원래 전기에서 다 하고 있는 거 알고 있는데 이건 넘어가 주쇼. 든 얘기가 다른 거야. 그거는 왜냐면은 쌤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하잖아. 어디 위에 입혀져야 된다고? 기초적인 것 위에. 그러니까 전개에서 하는 건 다 할 수 있고 여기 전개식이라는 표현이 곱해서 얘네들 끼워 맞춰서 하라는 얘기는 아니잖아. 이거의 다음 얘기가 이건 거지. 근데 그걸 좀 이해했으면 좋겠는 거야. 내가 해석하고 있는 현 시점의 고등수학은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물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전교 20등 안으로 들어가려면 더 위에가 필요한데 나는 이걸로 20등 전까지는 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실제로 쌤이랑 수업했던 친구들도 그 라인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 봤을 때 충분히 가능해. 그러니까 제발 화려한 걸 먼저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지금은 요 변함없지. 맨날 하는 얘기는 항상 쌤 기초적으로 얘기하는 거 다 세야 돼, 직접 해야 돼. 그런 라인이랑 변하지 않는다는 거. 됐어요? 자, 그래서 잠깐 봐봐. 지금 쌤이 이렇게 대표 문제 보이지? 그치? 여기 두 개 같은 경우는 뭐 따로 얘기할 건 없을 것 같아. 그냥 문제 풀이는 과정을 보기만 해주면 될 것 같은데 뭐 아래쪽 문제들도 그렇고. 그래서 지금 쌤이 좀 고민하는 건 뭐냐면은 일단은 위쪽에 대표 문제라고 하는 형태들이 완벽하게 습득됐고 연습이 됐는지를 확인하는 게 1차적인 것 같고 난 아래 문제가 지금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요 대표 문제 38번, 42번 오늘도 몇 개 더 하겠지? 오늘은 거의 수업 끝에까지 다 할 거야. 아까도 시간 많이 쓰기도 했고 그 나가는 몇 개 안 될 거야 생각보다. 그 문제들을 다음 시간에 시험을 봅니다. 근데 그 안에는 뭐도 들어있냐면은 공식 쓰는 란들도 들어있을 거야. 쌤이 현재 고등학생들 하는 거 보여주면은 잠깐 보여줄게. 뭐 이런 식으로 문제 보면 여기 1대1 대응이라고 써있는데 1대1 대응이 나면 뭐라고 해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리고 뭐 위쪽 보면은 이런 여기 보면 이제 뭐 공식 쓰라고 써져 있는 것들 우리가 배운 대로 그대로 적용해야 되는 것들 써주는 게 포인트라.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앞에 보이는 것처럼 지금 이것도 똑같은 시험지 이렇게 표현한 거야. 이게 명제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써주는 이런 것들이 이제 다 정리가 될 거고 요거 시험을 계속 누적치로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진도가 쭉 나가다 보면은 수업을 하루 종일 못해. 시험보다 끝나요. 좀 그렇게 될 거라는 거 한동안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아직 시행착오로 겪는 시기라 여러분들이. 자, 한 번 더 넘어올게요. 자, 이때 사실 여기 3번 형태를 들어가줘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좀 필기할 수 있는 곳이 있을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기 6번 있거든. 6쪽 있거든. 자, 6쪽 여기 있고 6쪽 여기 보면 여기 빈칸 있죠. 그치? 여기 있는 내용들을 쓸 건데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것은 얘 어디 갔어? 얘 이렇게 해가지고 네 가지랑 추가적인 다른 형태들 할 거거든. 나머지는 따로 합니다. 따로 얘기를 할 거야. 그래서 지금 요거는 지금 여기다가 적는 걸 일단 보여줄 건데 잘 들어. 지금 두 개만 하고 좀 쉽게 알겠지? 두 개만 하고 좀 쉽게. 근데 두 개도 나머지 5개 오늘 이 자리에서 외운다고 생각하셔야 돼. 연습은 해오셔야 되겠지만 해볼게요. 자, 곱셈 공식 1번
바로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입니다. 거기 빈칸 거기다가 딱 적으면 될 거야. 써있긴 하지만. 아니 근데 외우고 자시고가 문제가 아니라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완전 제곱이라는 것은 어차피 A 더하기 B 더하기 C 곱하기 A 더하기 B 더하기 C 하라는 거 아니야? 그럼 이거 우리 하던 거 하자. 불러. A 제곱 더하기 근데 항상 강조했던 거 하나. 뭐는 먼저 불러라? 부호는 먼저 불러야지. 그치? A 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AC인데 CA로 부를게요. 됐죠? 똑같아. 다시 다음 플러스 AB 플러스 다음 플러스 BC 플러스 됐죠? 자 그럼 정리를 했더니 뭐가 보여? 일단 A제곱, B제곱, C제곱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그리고 재밌는 것은 AB가 2개, CA가 2개, BC가 2개가 나온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됐어요? 자 중학교 때까지의 곱셈 공식은 뭐였습니까? 2개짜리를 제곱하거나 그치? 딱 그거밖에 없었지 사실상. 근데 현재 고등학교로 넘어오니까 바로 나오는 게 뭐야? 3개짜리를 제곱하기. 이게 1번이에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다시 한번. 얘 모양이 나오게 된다. 됐죠? 자, 공식 시험은 얘도 안 써줍니다. 그러니까 1번만 있어. 오케이? 1번만 있어. 얘도 안 써줘. 근데 순서도 변함이 없어. 왜냐면은 야 이거 곱셈 공식 몇 번이야? 우리끼리 약속으로 곱셈 공식 몇 번이야? 이 얘기가 나올 거야. 그럼 이거 1번이야, 2번이야, 3번이야 이게 왔다 갔다 할 거거든. 오케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었죠? 조금 쉬겠습니다. 아니 졸려서 안 되겠어. 자 일단 첫 번째 공식은 보이는 것처럼 3개짜리에 대한 완전 제곱의 형태였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바로 2개짜리에 대한 세제곱입니다. 자, 2개짜리에 대한 세제곱의 가장 큰 특징 하나가 뭐냐면 자, 봐봐. 얘들아. A 더하기 B를 제곱하면 뭐야? 이거지. 근데 자세히 봐봐. 자세히 보면은 A가 몇 개? 2개야. A가 몇 개? A가 몇 개? A가 앞에부터 어떤 순서인 거야? 내림차순인 거야. B는 몇 개? B가 몇 개? B가 몇 개? B는 어때? 오름차순인 거야. 지금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이 A 더하기 B에 대한 전체 세제곱도 마찬가지로 A는 내림차순인데 B는 오름차순인 거야. 그럼 맨 처음에 A가 몇 개야? 3개인 거야. 그 다음 A가 몇 개겠어? 2개인 거야. 그럼 그 다음 A가 몇 개야? 1개인 거고 맨 마지막에 A가 몇 개야? 0개인 거야. 됐어 여기까지? 그럼 맨 처음에 B는 몇 개야? 0개야. 그럼 그 다음 B가 몇 개야? 1개야. 그 다음 B가 몇 개야? 그 다음 맨 마지막에 B가 몇 개야? 3개인 게 기본이야. 그럼 이 문자 형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또 다시 봐야 되는 건 아닌 거 맞지? 맞지? 그 아닌 거 맞지? 근데 여기서 A제곱 B와 AB제곱의 개수가 3이야. 그리고 가운데 부호는 싹 다 불렀습니다. 끝. 쌤 근데 이걸 안 해요?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곱하기 A 더하기 B 이거 할 수 있지. 2개 먼저 하고서 그 다음에 하나하나 다시 정리하면 되잖아. 충분히 혼자 할 수 있는 영역이라서 이거 따로 얘기 안 하려고 그냥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것만 보셨으면 좋겠어. 쌤 요거 쫙 그냥 하자. 자, 그런데 이 2번은 써져 있는 곱셈 공식과 다르게 한 줄이 더 필요합니다. 바로 뭐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얘네 둘을 먼저 놨어, 그치? 그리고 나서 여기 둘에서 3ab를 묶어볼게. 그럼 플러스 3ab를 묶으면 뒤에 뭐가 남아? a 더하기 b가 남겠지. 그치? 그래서 빨간색 형태로 전개된다는 걸 알아야 되겠지만 노란색 물결 표시까지도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우리 공식에서는 요거까지가 필요합니다. 요거까지가.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을 해봐. a 더하기 b를 세제곱을 하나 a 빼기 b의 세제곱이 난데 a 빼기 b라고 하는 식을 애초에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이라고 바꿨다고 생각을 해보자. 오케이? a 플러스 마이너스 b의 세제곱으로. 그러면 나오는 문자들의 계산 결과는 똑같다는 거야. 근데 어디가 달라져? 마이너스 b가 여기 몇 개인 거야? 한 개. 여기 마이너스 b가 몇 개야? 두 개. 여기 마이너스 b가 몇 개야? 세 개인 거야. 그러니까 지금 b라고 쓰기는 했지만 b 마이너스 b가 가가지고 정리가 된 거라. 즉 여기는 마이너스가 살아있고 여기 제곱에서는 마이너스 b가 사라지고 맨 마지막에는 부호가 음수가 되겠지. 근데 봐봐, 이게 2번은 그러니까 지금 쌤이 지금 천천히 나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야 이건 니네가 열심히 다 써서 외워, 이거는 의미 없는 얘기야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2번을 봤을 때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 세제곱에 대한 계산은 일단은 문자 a는 내림차순, b는 오름차순으로 a 3제곱, a 제곱, b, a b제곱, b 세제곱 써져. 근데 가운데 있는 개수는 무조건 3이야. 여기까지 어려운 건 아니지. 여러분들이 보셔도 가운데 개수는 3이라는 것까지가 필요해. 근데 가운데 보는 플러스야. 그런데 위치를 바꾸면 여기까지 온다고 했어. 요 모양도 꽤 익숙한 모양이라고 생각은 해요. 우리가 기존에 했었던 거랑 그렇게 다르지 않아서. 근데 a 빼기 b에 대한 전체 세제곱에 대한 공식은 위에서 했던 a 플러스 b에 대한 전체 세제곱이랑 똑같이 생겼는데 누구? b의 거듭제곱이 홀수인 녀석들은 부호가 음수라는 거야. 오케이? 여기 둘만 마이너스고 여기가 플러스를 쓰면 외우기 쉬운데, 그치? 그치? 딱 그 느낌은 들지.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건 이거야. 갑시다. 요 모양으로 바꿔보자. 그럼 앞에부터 뭐가 돼? a 세제곱 빼기 b 세제곱이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보여? 마이너스 3a 제곱 b와 더하기 3ab 제곱에서 3ab를 묶으면 뭐가 돼?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되지. 그러니까 만약에 3ab가 아니라 마이너스 3ab를 묶었으면은 모양이 이렇게 되면서 노란색 물결 아래 거 보여요? 부호가 다 마이너스예요. 그러니까 이걸 왜 세팅했는지가 좀 보이지 않을까 싶거든. 요거까지 연습해 주셔야 돼. 두 가지가 필요해. 하나 왜 이렇게 공식이 만들어지는지는 이해해야 돼. 둘, 엄청 써야 돼. 그래서 내가 이거 분명하게 얘기할게. 써서 외웠으면 좋겠는데 거기 페이지 보면 위쪽에 애들 칸칸이 있지. 거기다가 써서 외우라고. 근데 쌤 썼는데 저 내일도 쓸 수 있고 모레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더 쓸 이유가 없잖아. 그거는 충분하게 시간이 돼. 근데 내일 모레 시험을 볼 건데 그 시험에서 못 쓸 것 같으면 계속 쓰라고. 안 보고 계속 쓰시면 돼. 쓴 거랑 안 쓴 거랑 차이가 엄청 커.
근데 여기서 좀 잔인한 얘기 하나 해줄게요. 아직 3, 4, 5번은 안 했지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목요일날 오면은 아까 보여줬던 테스트지로 진도가 나가기 전에 시험을 먼저 볼 거야 일단. 근데 여기서 두 가지 얘기를 할게. 하나, 와서 영어 니네 보는 것처럼 제일 쓸데없는 짓. 오늘 봐서 뭐 할 거야? 내일 못 푸는데. 제일 쓸데없는 짓. 와서 이전에 보고 와. 여유롭게. 안 되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중요한 건 무서운 얘기 둘. 목요일날 안 되잖아. 5월달까지 안 됩니다. 이건 변함이 없더라고. 그렇잖아. 화요일에서 목요일까지 해오지 않은 친구가 목요일에서 화요일을 갑자기 해와? 그러지 않더라고.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6개월만 그렇게 살아보자. 짧게는 3일만 그렇게 살아보자. 자, 공식 요구 됐죠? 세 번째. 자, 재밌는 건 이 3번 공식이 쉽게 얘기하면 합차 공식이야.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합차 그거. 근데 세제곱짜리를 달고 있는 합차 공식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외워야 되는 부분이라서 뭐 내가 그렇게까지 막 얘기할 건 없거든 솔직히. 이걸 가지고 쌤이 뭐 얘기할 거는 없는데 여기서 좀 얘기를 해볼게. 봐봐. 모양에서 문자를 다 외웠어. 그럼 틀릴 부분은 부호밖에 없어. 이 문제는. 이 3번 공식은. 근데 잘 봐. 무조건 이 앞에 있는 친구와 부호가 무조건 같아. 그리고 뒤쪽에 노란색은 무조건 앞이랑 부호가 달라. 그래서 이 부호만 신경 써도 틀릴 가능성은 거의 없어. 오케이? 됐죠? 여기는 부호가 같을 거고 여기는 무조건 부호가 다를 거라는 거. 이 정도 하시면 되겠습니다. 4번. 자, 오늘은 안 지울게요. 오케이? 여기 부분 안 쓸 거야, 지금부터 칠판은. 그래서, 왜냐면 지금 완벽하게 외운 상태는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눈치 보지 마시고 여기 보고 대답하셔도 괜찮아. 오케이? 계속 사용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은, 8번과 10번 공식이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10번은 지금 해결이 안 됩니다. 그리고 출제율이 너무 낮아. 굳이 외우는 거에 늘 필요가 없어. 8번 같은 경우는 그냥 전개해서 이해하셔야 돼. 물론 이것도 공부는 할 거야. 그래서 8번과 10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공식으로 들어가져 있고, 그리고 5번이 아직 남아져 있는데 5번은 조금 있다가. 됐죠? 그렇게 해가지고 일단 1, 2, 3, 4, 5번까지가 기본적인 공식 라인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자, 근데 너무 강박을 갖지 않아도 괜찮아. 전개하라는 거 아니야? 그치? 전개해. 아니 공식보다 전개하는 게 더 빠른데 공식을 왜 쓰려고 하냐고. 그렇지 않겠어? 하지만 공식은 외우고 공식을 못 쓰니까 느린 것 뿐인 거지. 그 느린 상태로 해. 그 본인이 그게 더 빠르다는데. 그러니까 그 경계선을 나는 무너뜨렸으면 좋겠어. 공식은 외우고 공식은 또 쓰고 싶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공식 써야 돼, 이거는 공식을 안 쓸 거야,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전개하라고 하는 것은 공식 또는 직접 전개를 하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
제일 핵심은 전개하는 거야. 그렇지 않아? 공식을 사용을 해가지고 2분 만에 푼 친구가 있고 직접 계산을 해서 30초 만에 푼 친구가 있다면은 30초가 낫지 않겠어? 일단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다른 문제랑 연계는 안 되겠지. 근데 우리는 그런 연계 때문에 외우기는 해야 하지만 너무 강박을 현실점까지 갖진 않아도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됐죠? 자, 얘기 안 해도 요건 중요해. 교과서 문제 정복하기는 요쪽에 소위 얘기하는 A스텝이지. 여기는 숙제입니다, 항상. 오케이? 요쪽은 숙제. 여기는 풀어야 돼. 오케이? 그리고 아까 내내 얘기했잖아. 숙제로 문제 풀고 이런 것들보다 나는 공부를 지금은 좀 했으면 좋겠다고 얘기를 하잖아. 한 단원까지 좀 기다려 볼 거거든. 일단 하는 동안 제발 부탁이니까 여기도 읽어봐. 읽어봐. 이해가 안 되는 말이 있잖아. 무슨 뜻이야? 개념이 안 잡혀 있는 거야. 근데 오늘 솔직히 뭐 개념이라고 한 게 마땅히 있진 않지. 그치?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46번입니다. 자, 근데 다시 한번 얘기를 하지만 공식을 쓰는 형태를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문제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1번 같은 경우는 2개짜리에 대한 완전 제곱식, 그리고 얘는 2개짜리에 대한 완전 세제곱식인데 뭐 지금 써져 있는 형태 쫓아가 주시면 돼요. 1번은 그냥 전개하면 되겠지. 뭐 4x제곱 빼기 4x 더하기 1이니까 당연히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됐죠? 그리고 2번 공식 한번 볼까요? 여기는 2번의 위에 쪽 거지? 그치? 그러면 앞에 거에 세제곱하면 뭐야? 앞에 거 세제곱하면 8x 세제곱 맞고, 맞죠? 그리고 그 다음 게 뭐야? 앞에 거는 2번 제곱하니까 뭐야? 4x 제곱. 뒤에 거는 1번. 그리고 맨 앞에 뭐가 붙어? 3이 하나가 더 붙을 거 아니야. 됐어 여기까지? 왜냐면 그 공식이 3 앞에 거 2번 곱하고 뒤에 거 1번이니까 그 모양틀 잡아보면 돼. 외웠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앞에 제곱이 4, 10이니까 36x제곱 y 맞겠고, 이번에는 세 번째 친구는 뭐야? 뒤에 게 2번이니까 9y제곱, 앞에 게 1번이니까 2, 앞에 개수가 3이 붙을 거니까 9에 54가 맞겠죠. 마지막은 세제곱이니까 여기도 맞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됐죠? 자, 3개짜리에 대한 완전 제곱은 1번 형태의 공식이라고 할 수 있겠고, 얘는 좀 그래도 쉬운 편이었지. 앞에 거 제곱, 중간 거 제곱, 뒤에 거 제곱, 더하기 2 한 다음에 짝짝꿍. 둘이 느낌이었고, 여기도 똑같이 x제곱, y제곱, z제곱, 앞에랑 중간 거, 앞에랑, 중간이랑 뒤에 거, 이런 식으로 맞다고 확인할 수 있겠죠. 됐죠? 자, 그리고 4번 형태에서 보여주는 것은 맨 마지막에 있는 딱 요 4번 공식의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이는 것처럼 a 플러스 b 플러스 c에 각각 x, y, e, z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제곱을 했더니 여기까지 맞고, 여기는 2가 안 붙지 1번 공식이랑 좀 다르게. 그렇게 되니까 정리돼서 싹 다 플러스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공식은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정리가 되니까 4번도 맞다고 할 수 있겠지. 됐니 여기까지? 됐죠? 이거 틀렸어? 됐죠? 자, 그리고 5번입니다. 어쩔 거 없어. 근데 여기서 공식이 뭐냐면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b제곱 안 써도 돼. a제곱 빼기 ab 더하기 b제곱이 a 4제곱 더하기 a제곱 b제곱 더하기 b의 4제곱이라는 공식이거든. 실제 공식은 이러하거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려고 하는 거에서 여기 문제에서는 가운데가 AB의 꼴이니까 저 4x에 대해서의 제곱이 들어가야 되니까 32가 아니라 16이라는 거야. 문제 틀린 부분은. 오케이? 그런데 이게 지금 공식을 안 써놨잖아. 지금 우리가 정리를 한 거에서. 근데 쫓아가려면 방법이 뭐밖에 없어. 전개를 해야 되겠지. 근데 이거를 여기 가운데만 플러스고 여기 마이너스 아니야?
이걸 누가 그냥 전개를 하냐? 얘를 플러스를 앞쪽으로 빼고 이 마이너스 하이스를 뒤쪽으로 빼자. 그럼 무슨 공식이 돼버려? 합창을 해버리잖아. 그렇지 않아? 그래서 외우지 않았으면 좋겠는 거야. 이거는 공식을 외워서 적용하는 것보다도 그냥 얘를 한 칸 옆으로 해서 합차 공식의 모양으로 인지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럼 앞에 거 제곱하면 뭐가 돼? 일단 256x의 4제곱 플러스 2xy니까 32x 제곱 더하기 1하고 맨 뒤쪽에 빼기 16x 제곱이 되면서 소거 되면서 32가 아니라 16이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오케이? 누군가는 솔직히 뭐 그럴 수 있어. 나는 솔직히 그냥 전개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거는 그냥 성실성의 문제이거든. 그냥 계산만 하면 되는 문제들이니까. 그런 차이 없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50번. 자, 여기가 마찬가지입니다. 다시 한번 가볼게. 전개하는 식이 전개해. 출제 의도는 뭐냐면 요 x제곱 더하기 x를 치환하자는 게 출제 의도거든. 근데 나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 이건 우리 중학교 할 때도 맨날 똑같았지. 그치? 아니 치환하는 게 뭐가 문제야. 결국은 전개를 하라고 얘기를 했잖아. 그럼 어떻게 돼 앞에부터? x 4제곱 x 세제곱 빼기 2x제곱 x 세제곱 x 제곱 마이너스 2x x 제곱 더하기 x 빼기 2가 되겠죠. 동료끼리 계산을 해주면은 x 4제곱 더하기 2x의 세제곱 x 제곱 있는 친구들 0 되는 거 확인되고 마이너스 x 빼기 2까지. 아니 뭐 얼마나 걸린다고. 그렇지 않아? 보여줘. 그런 거 있잖아. 옛날에 이제 요즘은 무협지 이런 시대가 아니라서 무협지 이런 거 보면은 무협지가 아니더라도 약간 그런 거 있잖아. 게임 세계관 같은 걸 보면은 막 힘으로 때리는 캐릭터가 있을 수 있고 어떤 뭐 영화든 이런 거든 간에 힘으로 때리는 캐릭터가 있고 막 되게 막 마법을 쓰는 캐릭터가 있어. 예를 들어서 얘네들도 어느 정도 경지에 이르르잖아. 그럼 하는 게 비슷해. 아니 마법 세계 최강의 마법사야. 마법사라고 하면은 뭔가 이제 뭔가 물리적인 공격에 약한 사람일 수 있을 거 아니야. 그렇지 않겠어? 근데 세계적으로 제일 1등이야. 걔가 갑자기 그냥 이제 검술 배운 사람이 완다고 이기지 못할 거 아니야. 맞아도 아프지도 않겠지. 그렇지 않아? 반대로 이제 막 무력이 엄청나게 센 애야. 그렇다고 해서 막 마법 공격을 받는다고 해서 막 그게 막 아프지도 않아도. 그러니까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무협적인 다른 얘기를 하려고 했지만 전개를 하나 공식을 쓰나 하이브리드 형태로 둘 다 사용을 하나 어차피 경지에 이르르면 비슷한데 나는 최초의 스타트는 그냥 보이는 거에서 시작했으면 좋겠어. 아니 전개하라며. 그 전개하는 거 이거 아니야? 그걸 먼저 하자는 거야. 근데 지금은 아니야. 그런데 앞으로 계속 시간이 흘러가다 보면은 이거 이렇게 하면 훨씬 더 빠를 것 같은데 하는 그 생각이 트이는 순간이 와. 나는 좀 그걸 기다리고 싶은 거야. 일단은 지금은 방학이 끝날 때까지는 입학하기 전까지는 그걸 좀 기다리고 싶은 거고 입학과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는지는 얘기를 해줄 거야. 근데 그 전에 자리가 조금이라도 잡히면은 이미 더 공부할 게 없겠지. 나는 그걸 바라고 있다는 거. 오케이? 그러니까 많이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넘어가기 전에 잠깐만 한 번 더 얘기할게. 여기도 마찬가지지. 당연히 두 문제가 포함이 되겠지. 밑에 문제는 얘기도 안 할 거야. 내가 건드려준 문제들이 아니니까. 근데 이 두 문제 다 포함이 될 텐데 잠깐만. 미안. 요거 47번 하고 넘어갔어야 돼. 요거 47번은 포함합니다. 자, 근데 내가 무슨 말 하려고 했냐면은 눈으로 백날 봐봤자 시험 시간에서 갈려. 오케이? 혼자 나중에 막 밀려서 남아있지 말고 써봐야 돼. 밑에 거 더 쓰셔도 괜찮아. 알겠죠? 자, 47번 한번 볼게요. 자, 47번은 처음 해봤을 때 무슨 생각을 하냐면 x 더하기 y의 세제곱이니까 이거랑 이거네. 이런 느낌을 받거든들. 근데 요거는 하나 딱 생각하셔야 돼. 바로 씁니다.
x 더하기 y의 세제곱 곱하기 x 빼기 y의 전체 세제곱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다? x 더하기 y 곱하기 x 빼기 y의 전체 세제곱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x 더하기 y 곱하기 x 빼기 y가 x제곱 빼기 y제곱이고 거기에 대한 전체 세제곱이니까 자 여기서 요거 아까 써봤으니까 요거 한번 써보자. 오케이? 자꾸 이거는 내가 어떻게 기억하면 되겠는데 막 그런 식으로 생각해. 그거 있잖아, 단어 중에 경선식 영어 단어 외우는 거 있잖아. 사슴이 영어로 뭐야? 디어 아니야. 사슴이 불에 디어 죽었다. 그거 몰라? 사슴이 불나가지고 해서 사슴이 불에 디어 죽었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막 웃기게 해서 만드는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이거는 완전 제곱식,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완전 제곱식이나 합차 공식 이런 거에서 썼던 기술들이잖아, 얘네들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자꾸 뽑아내는 느낌이었으면 좋겠는 거야. 그래서 다시 봐봐. 완전 세제곱에 대한 공식은 뭐가 돼? 앞에 거 세제곱. 오케이? 뒤에 것도 앞에 거 세제곱, 뒤에 것도 세제곱. 아이씨 왜 이래 자꾸. 됐지? 그리고 몇 곱하기? 3 곱하기 앞에 거 뒤에 거. 그리고 괄호 열고 앞에 거랑 뒤에 거 고스란히 한 번 더. 가운데 부호는 싹 다 뭐야? 고민하지 마. 아직 못 외웠잖아. 가운데 부호는 싹 다 뭐여야 돼? 마이너스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공식을 쓰는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싹 다 뭐여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건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그럼 전개를 해주게 되면은 뒤쪽이 마3x 4제곱 y제곱 풀 3x 제곱 y의 4제곱이니까 정답이 4번이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겠지. 요건 포함합니다. 왜냐하면 저거 2개짜리를 묶어주는 형태가 조금 필요한 문제라서. 지울게요. 몇 분 지났다고 이제 또 다 똑같이 베끼고 있어요 다시. 해봅시다 이거는. 자 그리고 54번입니다. 해설지가 뭐 그렇게 필요하진 않을 거야 솔직히 얘기를 하면은. 왜냐면은 앞에 쪽 거이기도 하고 참 반답답지를 뽑아준다는 게. 다음 시간에 뽑아둘게. 일단 이번에 그냥 해보시고. 자 일단 중요한 거는 숙제가 뭐다? 현재 공부한 거를 다음 시간까지 공부해오는 게 숙제야. 그래서 공부가 좀 약간 숙제가 좀 추상적인 느낌이 평상시에 비해서 들 수 있는데 문제를 내주면은 나도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계속 줘야 되잖아. 근데 그 피드백이 오히려 우리가 공부하는 시간을 좀 방해하는 느낌이라 여유가 이렇게 있는데 굳이 빡빡하게 나갈 필요는 없잖아요 시점에. 딱 그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어. 한 3타임 정도까지는 여유로울 거야. 그 뒤부터는 정신 못 차립니다. 그러니까 이 여유 있을 때 탄탄하게 준비해봐. 알겠죠? 자 다시 53번 볼게요. 자 이번에는 곱셈 공식 변형꼴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지웠지만 1번부터 5번까지의 공식, 특히나 1번, 2번, 3번에 대한 공식들을 이렇게 외워놨잖아 지금. 그거 살리자. 자 근데 우리 원래 알고 있던 거랑 비슷한데, 자 x세제곱 빼기 y세제곱을 만드는 방법은 2가지가 존재하는 거야. 일단 2번 공식이 존재하지. 바로 뭐였어? x 빼기 y의 전체 세제곱은 한 번 더 써요. x세제곱 빼기 y세제곱 마이너스 3xy x 빼기 y라고 할 수 있겠고, 3번 공식에서의 이렇게 만들 수 있겠지. 삥, 삥. 그러니까 결이 좀 달라.
그치? 겨울 되니까 대선이 좀 하얘지는 것 같은데 슬슬. 쌤도 성인보다 훨씬 까맸는데 지금도 까매. 성인이보다 내가 더 까매. 웃지 말고 얘기해 이씨. 웃지 마. 쌤이 더 까매? 성공했어. 자, 아무튼 자, 근데 여기서 이 둘을 가지고 만들 수 있는 거 뭐가 있어? 곱셈 공식에서 뭘 만들 수 있어? 아, 말을 하다가 하니까 안 듣는 게. x 빼기 y 값을 알고 x 제곱 더하기 y 제곱을 알면 우리가 곱셈 공식 변형을 통해 뭐를 알 수 있어? x, y. 근데 그 공식 또한 중학교 때부터 우리는 어떻게 했어? 무슨 곱셈 공식 변형 굳이 할 거 없어. 2는 3,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요렇게. 그래서 xy가 뭐다? 2다. 그럼 어디다 넣어도 상관이 없겠지. 위에 거에다 넣어볼까요? x 빼기 y가 2니까 2의 세제곱이 빼기 3xy니까 6 곱하기 x 빼기 y니까 2가 되겠지. 그럼 여기가 8 플러스 10이니까 20이 되겠지. 그래서 정답이 20이 나왔어. 여기도 그냥 그대로 일단 한 줄 딱 썼다는 느낌이 중요해. 여기가 2였으니까 여기 각각 요런가. 오케이. 한 번 더 해볼까요? x 빼기 y가 2였으니까 여기가 2 곱하기 x제곱 더하기 y제곱이 8 그리고 xy가 2니까 더해주게 되면은 여기도 똑같이 20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지. 근데 무엇을 썼냐는 중요하지 않고 그냥 곱셈 공식을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은 안 외워져 있긴 하지만 외웠다라는 전제하에 보면은 똑같이 이제 운영할 수 있는 상태가 될 거 아니야. 그냥 직접 써서. 오케이. 아직 시행착오를 많이 겪어야 되는 시기니까 그렇게 해서 쓴 다음에 다음 얘기하면 될 것 같다. 오케이. 자, 58번 유형 위에도 분수함수에 대한 공식이 붙을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요거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요거 세 개는 이미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 아니야? 그치? 이거 근데 고2 때 또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이 문제가 아니라 하고서 고2 때도 또 진행해줘야 된다는 것도 생각하셔야 돼. 이때 이제 대수라고 하는 파트 들어가면서 또 하게 되는데, 자, 중요한 건 4번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5개도 힌트가 없습니다. 그냥 분수꼴에 대한 뭐 x 플러스 x분의 1꼴에 대해서 5가지로 그냥 표현이 될 겁니다. 백지 시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일단 3개는 다 괜찮은 거 맞지? 그치?
아 이거 두 개만 외우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하는데 이것도 안 해도 돼. 니네 이미 외워져 있어야 돼. 왜냐? 아까 a 플러스 b에 대한 세제곱의 뒤쪽 공식이 뭐였어? a 더하기 b의 완전 세제곱이야. a 더하기 b의 완전 세제곱인데? a 세제곱 b 세제곱 이게 뒤에 공식이지. 앞에 공식은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내리차순으로 정리하는 거고 더하기 3ab 괄호 열고 여기까지지. 그럼 a 빼기 b의 세제곱은 어떻게 돼? 너 빨리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여기까지 만들어지겠지. 그거야. 앞뒤가 x 플러스 x분의 1이니까 ab가 뭐가 된 것 뿐이야. 곱해지면서 뭐가 돼? x랑 x분의 1 곱하면 뭐가 돼? 1이 된 것 뿐인 거야. 그래서 앞에 3밖에 안 남은 거야. 여기가 4가지. 얘가 대신 역수꼴인 것 뿐인 거야. 그러니까 4번과 5번은 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외워져야 되는 거야. 얘를 외웠으면. 그러니까 이 공식이 완벽하게 자리가 잡혀 있으면은 이걸로 생각하면 되는구나 하는 그냥 부상물인 것 뿐인 거야. 이해됐어?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기본적으로. 자, 그럼 봐봐요. 자, 다시. 일단 2차식이 나왔는데 여기는 기억하셔야 돼. 양변에 x를 나눠주게 되면 어떤 꼴이 만들어진다? x 빼기 3 빼기 x분의 1이 0이라고 정리가 되겠고 그럼 x 빼기 x분의 1을 3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 됐죠? 일단 필요한 소수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한번 x세제곱 빼기 x세제곱분의 1에 대한 공식을 만들어 주려면 우리 무슨 공식이 필요하다? x 빼기 x분의 1에 대한 전체 세제곱 공식이 필요하고 그 공식의 형태는 완전 세제곱에 대한 공식의 약간의 응용이라고 생각했으면 좋겠다. 그럼 뭐만 있으면 돼? x 마이너스 x분의 1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3이 그대로 들어갔으면 27 여기로 들어갔으면 9 넘어가면은 36이 정답이 되겠죠. 아직 기초 단계라서 개념적인 부분들이 많이 없어 자꾸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외우는 것만 글씨 써서 많이 시간만 보내주면 첫 번째 과정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도 여전히 공식이 좀 외워져야 되는 영역입니다. 61번. 자, 일단 뭐가 보여?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2고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이 6이라고 나와져 있죠. 근데 우리가 1번 공식 한 번 더 써봐. 지금 빨리 써. 1번 공식 뭐야? 내 거 지금 안 보고 쓸 수 있으면 한번 써보시고. 파랗던 계절이 다시 왔네. 근데 쌤은 솔직히 변형을 안 썼으면 좋겠는 게 숫자를 자꾸 위쪽으로 띄워주는 느낌이 났으면 좋겠거든. 이건 내 약간 추상적인 느낌 중에 하나야. 그러니까 공식은 변함이 없어. 합의 제곱은 제곱의 합 플러스 2 곱하기 곱의 합이야. 자, 지금 뭐라고 했는지 봐봐. a 플러스 b 플러스 c 합이야. 제곱 더하기 제곱 더하기 제곱 제곱의 합이야.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뭐야? 곱의 합이야. 됐죠? 그냥 우리끼리 정리를 할 때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합시다. 의미적으로 많이 나올 거니까. 근데 생각을 해봐. 계산은 숫자만 띄워보라는 거야. 그러면 합에 대한 제곱이니까 4겠지. 여기는 6이겠지. 근데 식을 쓰기 전에 기존의 생각을 해봐. 어차피 같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6쪽에서 2를 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곱의 합이 몇이어야 되는 거야? 무조건? 얘가 무조건 뭐 해야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면 되는 거야. 오케이? 어렵게 생각할 거 없이 한 번 더 쓰면 되고. 오케이? 자, 근데 이제 여기에 뭐가 있어, 눈앞에?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라는 공식이 있네. 근데 저 a세제곱 더하기 b세제곱 더하기 c세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온 게 딱 하나밖에 없잖아. 몇 번? 3. 써볼게요. 쓸 수 있으면 써보시고. 간단합니다. 공식 쓰고 아래다가 숫자 이제 다 덧대면 돼. 합 제곱의 합 A, B, B, C, C를 뺐어. 세제곱의 합 이렇게 정리가 되지 않냐 하는 거지. 좌변은 14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고 여기 마이너스 3ABC에서의 ABC의 값이 마이너스 2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특별한 건 없지. 그냥 공식을 자연스럽게 쓸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거고, 그러니까 테스트를 보게 되면은 어차피 공식이 다 외워졌어. 예를 들어서 공식은 다 외워졌고 공식이 외워진 상황에서 이걸 못 쓴다? 그것도 웃기잖아.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올 수는 없겠죠. 웬만해서는. 자, 65번입니다. 자, 얘도 예전에 많이 썼던 문제 유형 중에 하나, 바로 2 플러스 1, 2의 제곱 플러스 1, 2의 4제곱 플러스 1, 2의 8제곱 플러스 1이 있을 때 맨 앞에다가 2 빼기 1을 한번 곱해주도록 할게요. 근데 2 빼기 1의 계산 결과가 뭐야? 1이잖아. 근데 1을 앞에다가 맘대로 곱하면 돼, 안 돼? 되지. 1인데? 용돈 곱하기 1 해준다고 하면 싫어할 건 없잖아. 똑같은데. 아쉬운 거지. 그럼 앞에부터 2 빼기 1 곱하기 2 플러스 1 하면은 2의 제곱 빼기 1이 되겠고, 뒤쪽에 있는 2의 제곱 플러스 1이랑 합차 공식을 한 번 더 해주게 되면 2의 4제곱 플러스 1이 되겠죠. 합차 공식을 한 번 더 해주게 되면은 2의 8제곱 빼기 1이 되겠고, 계산 결과 2의 16제곱 빼기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조금 더 있어. 자, 근데 이번에는 무엇을 할 거냐면은 나눌 거야. 자, 딱 보셔도 뭔가 색깔이 확 바뀌었지 갑자기. 나누기 시작을 할 겁니다. 나누기를. 자, 근데 예를 들어 봐봐. 375를 한번 4로 한번 나눠보도록 할게요. 뭐 지금이야 초등학교를 졸업했으니까 솔직히 뭐 가볍게 볼 수 있지만 원래 뭐가 시작이야? 잘 생각해봐. 지금 머릿속에는 9밖에 생각이 안 날 거야. 그지? 근데 정녕 9가 먼저였어. 9가 먼저인 것 같지? 지금 봤을 때. 아니지.
4에서 여기 숫자를 곱해도 1이 안 돼, 1을 곱해도 여기에 있는 숫자보다 더 커지니까 다음 단계로 내려가는 게 먼저였지. 맞지? 물론 많이 생략이 되어 있지만. 그럼 어떻게 곱해져? 그 다음에 9, 4, 36이 되겠고, 그치? 그럼 위에서 아래로 빼면서 어떤 일이 벌어져? 맨 앞에 있던 3은 사라져서 0이 되고 7에서 6을 뺀 15의 값이 그대로 보여지기 시작하겠지. 그리고 다시 한번 1의 자리에 몇을 곱해줘? 이번에 3을 곱해주게 되면서 4, 3, 12가 되겠지. 다시 위에서 아래로 빼주면 몇이 나와? 3이 되겠고 그러면서 나머지가 3 이렇게 표시를 해. 다시 초등학교로 되더라고요. 나눗셈 하는 게 그렇게 막 유쾌하고 되게 좋은 단어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나눗셈이 끝났어. 근데 초등학교 때 진짜 제일 귀찮은 거 하나 남아있어. 뭐야? 끝났어? 이렇게 딱 하면 여기 뒤에 뭐 써야 돼? 아래 나머지를 써? 그러니까 일단 못과 나머지는 다 나왔어. 바로 검산식 쓰지. 맞지 않아? 많이 까먹었지 당연히. 그지? 근데 검산식 쓰지. 뭐라고 써? 뭐는 375는 몇 곱하기? 4 곱하기 93 플러스 3 이렇게 딱 썼었어. 그지? 기억에서 많이 뭐 없어져 있겠지만 그래도 썼다는 사실은 좀 있지. 썼었지? 왜 썼을까? 그런 걸 배우진 않았어. 그지? 그냥 쓰라고 하니까 쓴 거야. 적으라고 하니까 적은 거고 귀찮지만 맨 문제마다 맨 밑에 써 있으니까. 자, 사실 초등학교에서는 이걸 가르치고 싶었던 거야, 여러분에게. 바로 얘는 뭐야? 이걸 어떤 셈이야? 나눗셈이라고 부르잖아. 그치? 근데 맨 아래쪽에 있는 검산식은 어떤 셈이야? 여기도 나눗셈이야? 여기는 곱셈이지. 근데 이 계산이 이거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에게 초등학교 과정에서의 이 나눠주는 나눗셈의 식을 통해 검산식을 보여줬다는 이야기는 결국 나눗셈과 곱셈은 똑같다는 거야. 실제로도 그렇게 많이들 했잖아. 그러니까 봐봐. 귤이 현재 내가 37개를 가지고 있는데 4명에게 나눠줄 거야. 그럼 우리는 37을 4로 나누는 것보다 4를 곱셈으로 올려서 37에 가까이 가는 숫자를 찾은 다음에 잘라버리고 숫자를 계산을 하지. 근데 그걸 인지하진 않잖아. 맞지? 인지하지는 않고 그냥 의뢰 그렇게 했으니까 그렇게 계산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공부 방식인 거야. 왜냐면 계산을 토대로 생각을 하잖아. 계산만 생각을 하잖아. 근데 우리는 선생님이 지금 얘기를 하는 것처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여기서 오늘 배우는 마지막 배우는 요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난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야. 현재 이제까지 했던 곱셈 공식에 대한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솔직히 아직은 도구에 불과하고 아직은 못 써. 근데 지금 우리는 오늘 요거 하나. 결국은 뭐다? 나눗셈은 곱셈이랑 같은 이야기다 라는 걸 좀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거. 자, 그럼 봐봐. 지금 여기 문제에서 뭐를? 다항식 x세제곱 빼기 2x 더하기 1을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로 나누고 싶대요. 자, 우리는 그래서 오늘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걸 그대로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다항식을 쓸 건데 여기 몇 차식이야? 그럼 그 다음 몇 차가 나와야 돼? 근데 이 차가 지금 개수가 0이니까 없지. 그래서 한 칸 띄우도록 할게요. 그리고 나누려고 하는 식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고 이 상태에서 이제 문제 풀이를 시작을 합시다. 자, 그리고 지금도 똑같아. 아까 그 쌤이 이 얘기를 꺼낸 거야. 일부러 375를 잡은 거거든.
처음은 여기를 없애는 게 목적이야. 근데 못 없애니까 내려가서 위쪽을 공격하는 거잖아. 그치? 맞지? 그것처럼 똑같아. 우리는 얘를 없애고 싶은 거야. 그럼 나누려고 하는 식, 요 식에다가 어떤 수를 곱해주면 얘를 없앨 수 있겠어? 그러니까 x를 곱해주는 거야. 똑같지? 그럼 곱하면 식이 뭐가 돼? x 세제곱 더하기 x 제곱 더하기 x가 되겠고, 위에서 아래로 어떻게 하겠어 이제? 빼는 거야. 그럼 빼면서 뭐가 사라져 있다? 여기 x 세제곱 사라지겠고, 그대로 위에서 아래로 빼면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 되겠지. 좀 더 가볼까? 또 뭐 곱해줘? 얘 없앨 수 있겠어? 뭘 곱해주면? 마이너스 1을 곱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겠고, 또 한 번 더 위에서 아래로 그대로 빼주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 x 더하기 2가 되겠지. 이때 이 위쪽에 x 빼기를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몫이라고 부르고요. 이 아래쪽에 있는 얘를 뭐라고 부른다? 나머지라고 부릅니다. 자, 그럼 보이는 그대로 몫인 qx가 뭐가 된다? x 빼기 1이고, 나머지 rx를 뭐라고 할 수 있다? 마이너스 2x 더하기 2라고 할 수 있겠고, 어려운 과정의 느낌은 아니지? 그치? 근데 봐봐, 요거 식 자리 한 줄 한 줄 맞춰주는 것만 주의해주면 절대 힘들지 않아. 이거는. 그럼 그대로 보이는 것처럼 q의 2는 뭐가 돼요? 1이고요. r의 마사는 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 8이 되는 걸 볼 수 있겠죠. 더해주게 되면은 9가 되겠죠. 자, 숙제가 평상시랑 좀 많이 다릅니다. 목표하는 길이 생각보다 되게 멀어. 이 한 수업 가지고서 판단할 수는 없는 노릇이야. 그래서 첫 번째 하셔야 되는 거는 69번까지 대표 문제 밑에 있는 문제들 쌤이 편집해서 보여줄 거고, 거기에 대한 준비 플러스 중간중간에 공식들을 썼어야 되는 것들 몇 가지 짚어줬지. 써줬던 거, 그거 한 번 더 얘기하지만 어떻게 외우라고? 눈으로 절대 못해. 써서 외우셔야 돼. 오케이? 알겠죠? 그렇게 해서 준비 한번 제대로 해서 가져보도록 합시다. 자, 앞에 쪽은 숙제가 있어요. 여기 쪽은 어디까지 해주시면 되냐면 9쪽에 구쪽에 28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28번이랑 그리고 9번까지. 9번? 아래쪽 문제들 얘기하는 거야? 그거 안 낸다니까. 이해됐어? 위에 거 공부하는데도 시간 좀 오래 걸릴 거야. 이번에는 좀 얼마 안 걸릴 거야, 생각보다. 외우는 것만 정리가 되면은. 시험 뭘 본다고 하는지 충분히 이해되지. 근데 시험 시간 그렇게 오래 못 줘. 한 2, 30분도 못 줘. 그래서 30분 맞춰면은 그대로 정리 바로 하셔야 되고, 거의 스타트 하기 전에 일단 시험 보고 점검하고서 얘기할게요. 목요일에 한번 보면 어떻게 보는지 이해될 거야. 그러니까 공식만 신경 써서 준비해와. 이해됐죠? 오케이? 오케이, 여기까지 일단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